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1대1로 사업이 폭파당했다. 사면초가 중국군에게 강력한 한방을 먹인 한국산 무기. 중국 시진핑이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경제 영토 확장 사업 1대1로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1대1로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바닷길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1대1로의 숨은 목적은 미국의 군사 경로를 봉쇄하겠다는 군사적 전략과 함께 참여국들의 자본과 자원을 강탈하는 데 있는데요. 현재 1대1로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막대한 부채 폭탄을 떠안아 울며 겨자 먹기로 주요 항만 운영권을 중국에게 넘기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중국의 1대1로를 뒤흔들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중 국가이자 중국 1대1로 사업의 핵심 지역인 파키스탄에서 중국 외교관을 상대로 폭탄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외교관이 투숙한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의 한 호텔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BBC에 따르면 이번 테러는 중국 외교관을 노린 것으로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위해 발루치스탄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 과다르에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중국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은 2015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과다르항을 철도 송유관 등으로 잇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 추진에 합의하여 총 620억 달러, 약 7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에게 400달러의 빚을 졌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구제금융으로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과다르항 소유권을 중국에게 빼앗기게 되겠죠.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은 광물과 천연가스가 풍부한 발루치스탄에 투자된 대규모 중국 자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분노가 표출된 이번 폭발 사고에서 아쉽게도 중국 대사 농룽은 폭발 당시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테러 발생 몇 시간 뒤 파키스탄 탈레반은 성명을 내고 이번 테러는 자폭 테러였다며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외에도 시진핑의 꼭지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사건은 또 있었는데요. 지난 21일 호주 연방정부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 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 4건을 취소해버렸습니다. 호주 외무장관인 머리스 페인은 호주 외교정책과 모순되고 호주 외교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면서 MOU를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호주 연방의회는 지난해 12월 주정부가 외국정부와 도체적으로 맺은 계약을 거부하는 권한을 연방정부 외무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하는 등 중국과 외교적인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중국도 호주산 석탄부터 소고기, 랍스터, 건초에 이르기까지 수입 제한 조치를 쏟아내고 호주산 와인 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관계는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처럼 1대1로 추진 국가가 속속 불만을 제기하자 중국 또한 뚫린 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1대1로는 채무함정이 아니다. 중국은 1대1로 참여국과 빈곤 타파 및 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함정은 아니죠. 그냥 대놓고 약탈해가니까요. 그러나 중국이 아무리 이처럼 짓거려도 이미 떠난 전세계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중국 손절은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중국과 중동을 경제적으로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파키스탄의 반중 여파로 앙숙 사이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상 간 친서 외교를 통해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가 한편 인도는 군병력을 철수시켜 중국과 대치 중인 라다크 지역으로 군사들을 이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파키스탄과 인도 언론에 따르면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는 29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파키스탄 국민도 인도와 평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최근까지 국경 역할을 하는 카슈미르 정전 통제선 인근에서 폭격과 총격을 이어왔습니다. 당시 인도 육군이 수입한 한국의 K9 자주포 10문이 파키스탄이 보유한 중국산 SH-1 자주포 36문을 발라버린 사건은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인도군은 K9 자주포 성능에 크게 만족해 추가 도입분 41문을 몇 달 앞당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는 파키스탄의 위협이 감소되면서 K9 자주포의 자리를 옮겨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다크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최근 100문 도입이 완료된 K9이 라다크 고고도 기지로 옮겨져 배치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도군은 산악 지형에서도 탁월한 K9의 성능에 기초하여 산악작전에 투입, 최근 두세 개 자주포 연대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당초 예정보다 더 빠른 시기에 K9 100대를 실전 배치하였는데 인도에게 필요한 자주포가 총 252대라서
추가로 152대의 K9을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실전 투입되어 중국산 자주포들을 박살낸 전력이 있는 K9 자주포가 라다크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자주포는 K9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05식 자주포와 07식 자주포는 PLZ-45 자주포의 최신 개량형으로 52구경장 주포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한 고성능 자주포라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중국 측에 따르면 전투 중량은 35톤 정도로 가볍지만 세계 정상급 주포와 자동 장전 장치, 사격 통제 장치를 가져 분당 8에서 10발의 사격이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도 K9이나 펜저어비치 2000과 같은 서방 국가의 정상급 자주포 평균 사거리인 40km를 가볍게 능가하는 50km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친거죠. 뻥도 적당히 쳐야 웃기지 이건 뭐. 물론 중국이 발표한 재원을 그대로 믿는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는 한국의 K9이나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과 같이 세계 정상급의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조차 중국이 주장하는 사거리나 발사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단 중국 자주포는 사거리와 분당 발사 속도를 떠나서 기본적인 반동 제어와 차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려고 만든 중공군 국뽕 영상에서 중국 자주포는 사격 직후 차체가 앞뒤로 심하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차체가 뒤로 밀리는 사례도 보였는데요. 발사 후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곡사화기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주포는 직사가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곡사화기입니다. 길게는 40km 박표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포병은 도가 아닌 밀리라디안, 줄여서 밀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360도를 6400밀로 세분화하는데 1도는 대략 17.7mm입니다. 왼쪽으로 1mm 틀면 1km 밖의 탄착점은 1m 왼쪽으로 갑니다. 즉 1도가 틀어지면 1km에서 17m가 넘는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때문에 자주포가 가진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동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중량을 40톤 이상으로 늘리고 유압식 서스펜션을 도입해 차체 자체로 반동을 흡수하거나 또는 스페이드라고 하는 지지대를 쓰기도 합니다. 만약 자주포의 차체가 반동을 흡수하지 못하고 휘청거린다면 호신이 앞뒤로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려 정확한 타격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05식 자주포 발사 영상을 보면 포탄 발사 때마다 차체가 위아래, 위아래 춤을 춥니다. 1mm 단위가 아니라 수십도 단위로 휘청거리죠. 1mm 틀어질 때마다 1km 거리에서 1m가 빗나가니 수십도가 틀어졌을 때 수십 km 밖에서의 오차는 뭐 안 봐도 뻔하겠죠. 라다크 지역에서 대치하고 있는 K9과 중국 자주포는 30km 내에서 서로 경계하고 있어 만약 실제로 맞붙게 된다며 중국 자주포는 애꿎은 히말라야 먼 산만 타격하다가 K9에게 무차비 포격당하고 말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인 K9은 여러 장점 가운데에서도 특히 최고의 반동 제어 능력에 더욱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역인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자주포인데 서스펜션이야 뭐 당연히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근 100여 대의 한국 K9 자주포 차체를 도입해 화제가 되었던 홀란드도 자국산 자주포 차체가 반동을 흡수하지 못하기에 K9의 힘을 빌린 것이죠. K9이 라다크를 넘어 중국 본토까지 초토화내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중국의 폐악질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 건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4월 26일 현재 청원 인원은 66만 명이 넘어섰죠. 그리고 결국 강원도는 사업 시행자인 코오롱 글로벌 측이 한중 문화타운 사업의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음을 알렸습니다. 중국이라면 일단 무조건 반대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순간도 도움이 된 적이 없는 천년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KBS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했던 배우 지망생 조하나 양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조하나 양의 지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배우를 꿈꾸고 작고 착한 아이 하나는 겨우 23살의 나이로 작은 꽃망울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며 단돈 200만원이 안되는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잃고 홀로 괴로워하다 고통 없는 삶을 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늘 그렇듯 악마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낼 것이라며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게 인간이란 이름을 달 수 있는 자격이라고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중국발 보이스피싱은 꼭 처단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2019년 중국 옌벤 출신의 조선족 폭력 조직 흑사파가 만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흑사파는 중국의 폭력 조직 흑사회의 조직원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에서 조선족 출신 불법 체류자를 모아 결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님, 차이나타운에 대한 인식제고를 외치기 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닐까요?
미세먼지, 영유권 문쟁, 보이스피싱, 동북공정, 1대1로 역사 왜곡, 팬데믹, 문화 강탈 등 민폐만 끼치고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는 중국. 우리는 분노해야 할 것에 대해 마땅히 분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